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이 찝찝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점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시장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서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FOMC 회의가 다시 한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빅 이벤트를 두고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함께 하니까요. 네,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나비아님 종목을 들고 찾아와 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커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진단쇼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차우차우님도 와주셨네요. 네,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막 던지면서 지수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진단쇼가 끝났을 때쯤에는 다시 한번 좀 빨간불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주린이님, 태리님, 러브수기님,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네, 수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 꼼꼼하게 진단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여기에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도 어제부터 좀 상승 흐름을 타는 것 같아서 이 반도체랑 바이오 이제 과대 낙폭이라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 쪽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좀 도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대중견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잠재적 경쟁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잠재적 경쟁자가 제거될 수 있는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지난주에 중국 당대회가 폐막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 마켓 시그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시진핑이 완전히 그 7인의 상무위원들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이죠.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자기 최측근으로만 그쪽에 다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7인의 그 상무위원들이 같이 합동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였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저 지도부들 구성된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던 사람이 그 2위 당서열 2위 권력서열 2위까지 이렇게 총리 내정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시진핑 최측근들입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들, 미국하고 관계도 좀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시진핑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이 대만 쪽 뭐 이런 쪽에 뭐 전쟁을 평화적인 걸 원하지만 뭐 나중에는 안 되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에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즉, 대만 쪽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일부 좀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면요. 저쪽, 지금 올해, 빠르면 올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기사도 조금 있는데요. 그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대만 시장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뭐 대만 쪽에 반도체 쪽 그런 쪽에 투자하던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은 그 자금을 빼서 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대만 증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 7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 그거를 9월 말에 벌써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합권은 지키고 있는데 대만은 1.65%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쪽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이렇게 좀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금이 좀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소부장 섹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주가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 반도체 쪽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그 관련해 갖고도 뭐 조금 어떤 모멘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때리면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런 쪽도 상당히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재가 상당히 더 이렇게 세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진다라면 이런 쪽도 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매매를 하실 분들, 뭐 새로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한번 보시고 이 현재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신규로 새로 또 거래가 됐죠. 거래가 됐는데 참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자, 전에 신라젠에 이어서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다시 뭐 상장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뭐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구나.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안도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여건들이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에 성장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쪽이 좋으려면 좀 돈이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을 이렇게 걷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다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도랠리 정도, 그 정도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기회를 노리신다라면
지금 뭐 12월 달이나 뭐 이때 좀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만약에 뭐 코로나 재유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실적 부분들 한번 꼭 따져보시고요. 이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작년보다 올해가 좋은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 의료기기 관련되는 쪽들이 특히 뭐 메디아나 같은 종목들도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적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기대하고 달리 코로나가 유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타격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 노려보실 분들은 의료기기 관련되는 그런 쪽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중국의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간밤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면이임을 하게 되면서 이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규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퍼진 결과였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큰 폭의 움직임을 기대해보기에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말씀해주신 의료기기 섹터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나비아님이 보내주신 CS-윈드고요. 61,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연달아 지금 함께 빠져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뭔가 뚜렷한 악재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빠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1,000원 구간이면 굉장히 아쉬운 구간이라 이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유독 좀 오늘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이기에 뭐 이유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우리나라 한전기술하고 뭐 이쪽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제한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한번 되게 딘 경험이 있죠. 뭐 자동차 쪽, 뭐 이런 쪽도 인프레 감축법 영향으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자, 여기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에 이어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뭐 자기들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작동을 하고 있다라면 요거는 뭐 그렇게 일단은 CS-윈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지 법인을 작년에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현대차가 전에 그렇게 고생한 게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건데요. 미국 자국 내 공장을 기업을 인수를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는데 뭐 어떤 제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다라면 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이런 쪽이 그동안 워낙 좀 좋았습니다. 뭐 다른 쪽 섹터들보다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전체 7개 회사가 전체 풍력 시장의 한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CS-윈드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그중에 5개 기업을 이 CS-윈드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산 같은 경우는 배제를 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 공장이 있는
CS 윈드, 그리고 저 유럽 쪽에도 현지 공장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시장만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좀 제자리로 이렇게 찾아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다만 비중이 조금 높으시네요. 61,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뭐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락해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긴 관점이다라면 뭐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 그 정도까지 본다라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 뭐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거 보면 올해가 매출이 뭐 한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1조 2천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적은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같이 늘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실적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비중만 조금 작으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뭐 추매도 한번 권유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벌써 25%의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긴 관점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 그 정도 가격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회복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정도, 그 정도 긴 텀으로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버리기에는 아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급락하고 있기도 하고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여기서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으니까요. 약간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기 LNF이고요. 네. 매수가가 22만 4천 원에 30%입니다. 네, 보유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걸까요? 한 달 정도 돼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기다리면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원금 네. 회복이 목적이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노리시는 걸까요? 저는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나면 더욱 좋겠죠. 네, 그러면 네.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실적이 좋다고 해서 네. 이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목표가를 얼마나 잡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목표가와 함께 전망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NF가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2%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와 함께 전망 짚어주세요. 자, 이 LNF 같은 경우도, 이때 202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좀 너무 올라왔어요. 이때가 뭐 코로나 팬데믹 한참일 때, 그때가 12,000원 정도 했으니까, 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 20배가 넘게 올라온 상태죠. 자, 하지만 뭐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시청자님 알고 계시듯이 실적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게 영업이익 기준 뭐 한 440억 정도, 그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는 3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도 뭐 지금 현재 7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중국산 소재들,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 안 된다라면 우리나라산, 뭐, 이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 L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로, 길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게 얼마나 오래 좀 들고 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좀 알아야 좀 목표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여기서 조금 지금은 조정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조금 더 일시적으로 이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는 일시적으로 좀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이 2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지금 한 그 정도예요. 22평선이 19만 5천 원 정도에 있으니까요. 딱 10,000원 정도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반등이 나오는 국면들, 이런 국면이 나온다라면 24만 원 근처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2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이렇게 정하기는 힘듭니다. 저 27만 9천 원이 가장 최고가인데요. 이 가격도 좀 길게 본다라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관련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뭐 목표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24만 원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네요. 네, LNF 관련해서 우선은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리포트나 내용들 찾아보면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도 24만 원까지는 회복을 먼저 해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24만 원 이후에 다시 한번 들고 진단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김쾌나님이 보내주신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31,9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우선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회복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타났어서 이걸 좀 안심하거나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쾌남 님도 안전한 실적 그리고 성장주인지 알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서 걱정이 된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도 궁금하고 분할 매수 구간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거를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일단 지금 비중이 벌써 한 20%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비중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약간 곤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특수 가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분 보시면 시청자님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50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 830억 정도 이상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3,700억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 수준이 지금 싼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이게 41,000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9월 달에 24,350원을 찍었는데 요거는 좀 바닥을 한번 좀 이게 경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스템 위기
글로벌 경제가 시스템 위기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바닥은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잠깐 반등은 하고 있지만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조금 참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미국이 중국 쪽에 제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워닝 머티리얼즈한테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거고,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 그 1인 독재 체제가 되면서 미국 쪽에도 어느 정도 미국을 이기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의 관계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수가스 업체들이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특수가스 쪽을 많이 수입을 하는 데가 러시아 쪽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한참 전쟁 중입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 푸틴이 만약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다른 이 세력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미국하고 잘 풀어간다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러시아 쪽에 대한 제재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62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 62평선하고 아래서 이렇게 턴하고 있는 22평선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고점 부분들, 이쪽은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고점 32,000원 이상에서는 좀 거래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32,000원대 근처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항선은 이때 올해 초에도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시더라면 한 32,0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100원 정도 높은 가격이네요.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긴 관점이다라면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우선 단기적으로는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투자해 보셔도 괜찮겠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함께 이재필 전문가님과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선 두 번째 전문가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 측의 전기차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서 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앞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셀업체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하락 중이기는 하지만 저점을 딛고 그래도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참 강한데요. 오늘 첫 번째 진단해볼 종목은 왕비비빅님이 보내주신 LMS입니다. LMS 7,9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우선은 급격하게 올랐는데 급격하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또 오를 때 좀 수혜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LMS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LMS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이죠. 또 LCD 백라이트 유닛, BLU의 핵심 부품 쪽이니까, 뭐 크게 실적이 좋거나 또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2020년에 코로나 국면 시절에 적자로 반전한 이후에 한 2년간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매출이 950억대로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확 줄었죠. 1,600억 매출이 900억대니까 한 700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영업 손실이 64억 발생했고 2년 연속 영업 손실 적자가 났고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한 20억 정도 났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1분기 올해 들어와서는 1분기 15억, 2분기 12억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는 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끌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21억이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1분기에 벌써 21억이고 2분기 31억까지 하면은 52억이니까 상반기에 작년 수익을 뛰어넘었잖아요. 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주가가 제일 좋은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자본금 45억짜리 회사니까요. 크게 재무 정보로 봤을 때는 별로 흠잡을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동종목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답답할 거예요. 주식을 단타 잘 쳐서 매매하시는 분들, 돈물점 감각으로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봉 매매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월봉에서 대박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 LMS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월봉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25,000원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25,000원 라인인데 이 점에서는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는 저항대가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5,100원대가 2018년에 5,100원대에서부터 525 5배 정도의 이 급등 시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내리막입니다. 보시면은 많이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빠질 때마다 낙폭 과대할 때마다 매수를 계속하는 분도 있는데 그 물먹는 지름길입니다. 답답해요. 묻어두고 이런 케이스가 계속 묻어두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어우 싸다, 빅세일이다, 박연세일이다 하나 막 집어담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7,900원 10%잖아요. 비중이 적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지 몸집을 무겁게 해놓으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지수가 좀 10포인트 오르고 2245, 움직여야 한다 해서 추세 전환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되돌림,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 종목은 내리막이에요. 이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내리막입니다. 좋고 나쁜 거 아니라 지금 이 국면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하방은 활짝 열려 있고 상방부는 뚜껑이 닫혔다 그러면 좀 힘드니까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고점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번 주봉과 월봉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보면 만만한 경사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주봉 라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는 전 잘 모르죠. 내려가 봐야 알죠, 그죠? 바닥을 쳐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시점은 내리막길이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반등은 들어오더라도 반등은 짧아요. 여기 보면 음봉이 직전 양봉을 하단 깨고 내려올 때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가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고 반등은 그래도 8,000원 언저리 즉 120선 이게 제가 까만 선 보이죠? 이 까만 선이 120선이에요. 여기에서는 한번 꿈틀꿈틀 했으니까 이 장대 양봉을 한번 믿어주고 8,000원 근처에 오거든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반등할 때 빠져나왔다가 새로운 더 좋은 멋있는 수익이 맛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손절가는 6,400원 단기 반등은 지금 매수가 있죠. 7,900원 8,000원대니까 121선과 240일 근처 잡아서 8,000원 넘어가거든. 본전 좀 챙기고 수수료 좀 챙기고 커버하고 나오자. 보유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LMS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하락 국면에 진입을 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락으로 가는 그 문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댓글 봤는데 테리님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LMS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방 브랜드 명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LMS도 좀 자기의 그 이름값을 하면서 하락 국면이 아니라 좀 보유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LMS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카나리아 바이오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요. 보유 비중이랑 매수 단가도 알려주세요. 19,000원에 20%요. 보유 비중이 그래도 없지는 않은데 네네.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진입을 하셨을까요? 난소암하고 네. 또 곡물하고 해서 네. 삼상 진행한다 그래서 네. 좀 고점 대비 빠졌다 생각해서 들어갔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네요. 지금 좀 고점에서 그래도 많이 밀린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9월쯤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임상시험 듣고 이제 다른 거랑 같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주가가 16,000원 구간까지 밀려서 뭐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네네네. 손절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두 개 다요. 아, 두 개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시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밀리고 있어서 왜 그러지 싶으신 것 같은데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 가격이 19,000원이고 V증 20%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사명 바꾼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동종목이 원래 동물용 사료 제조가 주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항암제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난치성 질환 그런 부분에서 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사실 뭐 이런 뉴스는 많이 떴어요.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BMS 출신의 뭐 자다 박사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본부장으로 영입을 하고 뭔가 좀 회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특히 바이오 그러면은 예전에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저도 뭐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 종목으로 가끔씩 추천드리는데 저도 알테오젠이라든가 앞타바이오 쭉 해봤는데 그때는 내 프리미엄을 많이 줄 때 없고 지금 프리미엄을 잘 안 주거든요. 더군다나 뭐 특매로 들어온 기업들이 성과는 별로 없고 뭐 어떤 기업들은 계속 이름만 바꾸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뭐 이름도 희한하게 뭐 헬릭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명 바꾸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명을 바꿔서 조금씩 뭔가 좀 물타기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도 현대 사료가 주력인데 갑자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명도 바꾸고 뭐 전환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유상증자 그다음에 무상증자 하면서 상당히 뭐 줄 거는 주가 부양할 거는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뭔가 좀 주가를 봐서는 가수요를 촉발시켜 주가를 한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나블루마드라 그러더라고요. 병용 투여했을 때 효과는 좀 있다는 건데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인 거고 그 임상 3상에 성공하면은 아까 우리 회원님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난소암 쪽 관련해서는 뭔가 좀 크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지. 기술적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주가가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은 이게 주봉인데 주봉의 자리가 16,000원이니까 16만 원 이 퀀텀 점프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난 건데요. 대박 종목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치고 뭐 이게 바이오든 옛날에 뭐 코데즈 컴바인이든 그죠? 뭐 10배 올라갔다가 꼬꾸라진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명 바꿨다는 자체도 마음에 저는 안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왜 사명 바꿔요? 그 이름 하나 만들 브랜드 가치가 삼성 이름 바꾸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끌고 가잖아요. 몇십 년 돼도. 근데 이름 싹 바꾸는 거 보니까 이건 저는 뭐 과거 경험상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월봉 추세를 보니까 계속 내리막인데요. 16만 원의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1, 2, 3로 그냥 쫙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퀀텀 점프해서 10배, 1000% 수익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이건 뭐 약이 없어요. 월봉의 장대 음봉은 무상증자를 줬던, 유상증자를 줬던, 자본 감소를 했던 간에 어쨌든 주가가 내리막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일단 주봉과 일봉의 모든 모습들이 하방의 기운이 강하고 상방은 매물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특히나 일봉에서는 241선이라든가 121선이 기본적으로 수급이 60선이면은 6개월이잖아요. 60선,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120선과 240선은 경기선을 나타내는 건데, 물론 뭐 전부 다 보조철선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오르는 길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리는 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정도의 내용이고, 요것처럼 지금 난소암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자꾸 꺼내놓는 것은 뭐예요? 이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조금 재료를 붙이면서 저 바닥을 좀 말하자면 떨어지는 것을 좀 막는 정도지, 급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은 2020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고 했지만 그 관련주들이 어때요? 진단키트부터 해서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료에서 갑자기 바이오로 바꿔놓고 주가가 온통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내리막인데, 그 난소암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테오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랩제네믹스, 수젠텍 또는 바이오주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줬던 퀀텀 점프했던 종목들이 많긴 한데, 지금은 프리미엄을 안 줘요. 부정이 추락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줍니다. 예.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16,400원이면은 16만 원짜리가 그죠?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일봉의 추세는 지난번에 14,700원에서 반발 들어와서 조금은 좀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도 2만 원대 근처에서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가 대충 봐도 26,800원이니까 16,000원짜리가 26,000, 충분히 올랐잖아요. 그죠?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단기 수익은 줬단 말이죠. 다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도 많이 주고요. 매도의 기회도 많이 줍니다. 특히 요즘철처럼 지수가 2200 밑에 깨졌다가 2250 오니까 2300 간다, 2400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심하시고요. 모양새, 수치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보면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100몇만 주 집중 매수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지수만 올려놨지 별로 재미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종목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 정도지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력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먼저 제시해드립니다. 직전 저점 14,700원이니까 이 종목은 거기까지 기다리면 지금도 손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기다려서 손실 보고 더 손실을 키워서 나오라고요. 저는 그런 거 찬성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 있든 없든 간에 동 종목은 매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반등하면 빠져나오는 자리인데, 이분이 아까 난소암 관련해서는 신약의 기대감이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 저는 비중 20% 충분히 실었다고 보고요. 더 이상 비중 확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확 터지거든. 그때는 쫓아가서 한번 빠져나오는 거 괜찮은데 지금은 말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반등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팔으라 그래도 이분이 쉽게 팔 것 같아요. 왜냐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은 직전 고점 19,000원, 2만원, 오늘 왜 30%라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얼마까지 뜨냐면은요, 21,500원까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19,000원에 지금 산 가격 손실이 한 2, 3,000원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팔으라 그런다고 이분이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5,000원대로 떨어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반등 자리는 19,000원, 2만원 정도는
요 주황색 보이죠, 그죠? 이 60선인데 이 주황색 반등선과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 컨버전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의 확산되는 시세가 터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이평선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는 반등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은 리스크가 최우선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6,000원, 15,500원 사이에 떨어지거든 비중을 줄이는 전략과 반등이 나온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좀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중 여기 물타기나 이런 거 저는 반대입니다. 예. 네,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비중 축소는 16,000원, 15,5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반등 시에 이 목표가는 19,000원에서 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그 사명까지 바꾼 종목은 안 그래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은 또 빠르게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리스크 관리에 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릴 텐데요. 혜령고님이 보내주신 SY고요. 3,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3,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그래도 굉장히 저점에서 잘 진입을 하셨고요. 치솟았을 때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선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이면서 뭐 이번에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 터키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소식에 어제부터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테마성으로 보고 지금 빠져나와야 될지 알려주세요. 자, SY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테마성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은 또 호재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상당히 빠른 종목들. 자본금 244억이고 시가총액 제가 살펴보니 한 1,600억 중반인데 주가는 작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3년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4년째인데 2년 연속 적자가 만들어졌잖아요.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 베이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단기 순손실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했다가 2021년 지난해 4,241억의 매출액이 급증한 데다가 1,000억 이상 늘어났잖아요. 직전보다. 거기다 영업이익이 141억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거기 단기순이 90억이 반전이 성공했고 이번에 1분기에도 15억 또 88억의 단기순이익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완전히 뭐 지난 한 해 실적을 상반기에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사는 자본금이 245억인데 자본금은 뭐 소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이 190%대에서부터 110%까지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속 낮춰놨다는 거죠. 빚을 줄여놨다는 것은 어떻게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에서 4%, 5%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어때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3%대였다면 금년에도 1분기, 2분기 딱 계산해보면 어때요? 3%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로 볼수록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죽으면 뭐 전적으로 다 성장률이 멈추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고 또 그래서 이제 SY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트리거로 작용한 거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뭐 재건한다고 미리 들어가서 뭐 땅 파고 뭐 다리 교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반영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이 EPS로 보면니까 작년에 188원 뭐 좀 딱 잘라서 그냥 반원에서 200원이라 하시고 BP에서 3,6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3,300원이면 PBR 근처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일단은 3,395원인데 이분이 3,000원에 샀어요. 10% 수익 났잖아요. 조금 욕심이 나겠죠. 증시가 등락이 좀 심하고 그래도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2,600원이 저점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그죠? 6월과 7월에 만들어진 이 자리 2,600원짜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점이 2,800원에 6월의 저점보다는
요번에 저점이 그죠? 예, 9월의 저점이 조금은 좀 올라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높이는 게 좋고 이왕이면 고점도 높여주는 게 좋은데 그걸 다 만족시키는 자리는 안 남았으니까 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60 수급선에서는 예, 안착이 된 것 같고 여기 녹색선이 241선이거든요. 예, 한 달이 20일이니까요. 6개월짜리입니다. 실제로는 이 예전 같으면 5일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다 예,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예, 토요일, 일요일 다 공휴일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241선을 올려놓고 안착한다면 동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20% 비중인데다가 아주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야같다, 영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런 종목이 좋아요. 왜냐하면 덩치 큰 것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그죠? 예,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뭐 덩치 큰 것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물과 아비트리 차익거래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장애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큰손 개미들은 중소형주 멜로칩 성격의 2,000원, 2,000억 미만, 2, 3,000원, 5,000원 또는 15,000원 아래 이런 중저가를 많이 공략하거든요.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잘 골랐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수익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손절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은 3,000원이니까 손절가는 3,2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안 되지. 36선. 36개 주량량을 치라는 거잖아요. 수익이 났는데 왜 손실보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3,200원 라인이 그 36선에 걸려 있거든요. 거기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굳이 3,000원 깨지고 2,600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실보고 나오지는 마시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3,800원에서 4,000원 구간에 여기 장대 양봉 만들어지고 그죠? 예, 음봉이 나오면서 예, 신호 줬잖아요. 장대 음봉이고 햄머형인데 망치형인데 꼬리에 달렸잖아요. 팔아야죠. 여기서는 30분봉이고 10분봉이고 60분봉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30% 50% 아니면 더블 나왔더라도 여기서는 팔아주는 자리니까 한번 팔아줄 기회를 다시 줄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는 3,800원, 3,900원, 4,000원 가면 먼저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빠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거든. 예, 얼른 챙기고 나오자. 떨어지면 3,200원 라인에서는 손실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익 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더 수익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마련인데 우선은 수익을 갖고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말씀해주신 3,200원 라인 잘 지지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후에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자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단쇼 진행하는 동안에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224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진단쇼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